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적분 활용 중단원 문제 풀어볼 거고요. 교과서 148페이지부터 펴시면 됩니다. 먼저 1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이거 공식 쓰시면은 금방이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 지금 x축과의 교점이 -1이랑 3이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저 넓이, 이 넓이는 -1부터 3까지 적분해 주시면 돼요. 요 2차 함수 적분해 주시면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대괄호 씌워 주시고요.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하시고 -1부터 3까지니까 자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3 먼저 대입해 주시면은 요거 그냥 이 정도는 바로 갈게요. -9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9가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제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1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9랑 9 이렇게 지워졌었고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죠.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 될 거고 앞에 9 있죠? 그러니까 11 빼기 3분의 1 해가지고 3분의 32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 구하는 거는 제가 공식으로도 알려드렸어요. 그 공식 쓰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식으로도 한번 해보죠. 공식 이용하시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 있죠? 요거는 6분의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2창 개수가 -1이죠. 그럼 거기다 절대값 씌워가지고 1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x축과의 교점이 -1이랑 3이니까 요 사이 거리가 4가 되겠죠. 요거에 세제곱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 계산하시면 실제로 3분의 32가 나와요. 6분의 1 곱하기 64니까 3분의 32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공식 쓰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해라. 1번 1-x제곱이네요. 그럼 요거 그래프 안 그려져 있을 때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뭐 y축 그려도 되지만 그냥 안 그리고 바로 갈게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 될 거고요. y축 대칭이죠. -1이랑 1에서 x축과 만납니다. 그랬을 때 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하면은 요 부분의 넓이가 될 거고요. 이것도 그냥 공식 써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공식 쓰시면은 6분의 절대값 -1이니까 1이죠. 그리고 -1부터 2까지 거리가 2예요. 그거 세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6분의 8이니까 넓이는 3분의 4가 되겠죠. 물론 그냥 적분해가지고 구하셔도 돼요. 적분해서 구할 거면은 요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1-x 제곱의 dx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요 안에 요거 y축 대칭이죠? 우함수 아니면은 뭐 짝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적분하는 구간이 -1부터 1까지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었죠? 그렇죠.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 여기다가 2배 해주면 됐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은 계산하실 때 훨씬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꿔서 적어 볼게요. 요거 부정적분 써주시면은 요렇게 되고요. 0부터 1까지니까 여기 사실 0 대입해봤자 그냥 0 되니까 뭐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린 1만 대입을 합시다. 1 대입하시면은 2에다가 1-3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4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한 풀이 그리고 정적분 계산 이용한 풀이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전에서는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훨씬 더 이제 계산 자체가 짧다 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분들이 실수할 그럴 건덕지가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있는 함수는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일단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고 y는 x-1에 x-4니까 여기 교점의 좌표도 나오죠? 그래프와 x축 교점 1이랑 4입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이 부분, 곡선과 x축 사이의 이 넓이를 구하실 때요, 이거 공식으로 하시면 훨씬 깔끔해요. 자, 6분의 지금 이 창의 개수가 1이죠? 여기다 1 써주시고, 그리고 4-1하면 3이잖아요. 그거에 세제곱 하시면은 넓이가 2분의 9로 바로 나옵니다. 이걸 만약에 적분을 해서 풀겠다 하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번거로워져요. 1부터 4까지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수야 있죠, 당연히. 못할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 일단 전개를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 구해가지고 대입을 할 건데, 대입하는 숫자가 1이랑 4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겠죠, 첫 번째 공식으로 푼 것보다는. 그쵸? 그래서 요거 뭐 계산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3번 갈게요.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 1번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죠. 자, 그러면은 일단 둘러싸인 도형이 나올 거니까 저 첫 번째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직선은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요 곡선과 직선 사이에 둘러싸인 요 영역의 넓이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그쵸? 넓이 구해라.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교점의 x좌표 찾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그거는 이거 연립하면 나오죠? 두 개 함수 요렇게 연립하시면은 이 방정식 풀었을 때 나오는 x값이 교점의 x좌표가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5x랑 4도 오른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2로 나눠도 괜찮죠?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1이랑 2가 되죠. 그랬을 때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넓이, 이거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시고서 지금 두 개 곡선, 뭐 직선도 그냥 곡선으로 쳐버립시다. 두 곡선 중에서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에 뭐가 더 위에 있나를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보시면은 요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요 직선이 아래에 있죠? 그쵸?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 요 2차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거 1차 함수를 빼면 되죠. 얘를 적분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뭐 계산 열심히 하시면 나오겠죠? 뭐 일단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dx, 이거 계산하시면은 저 사이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우리가 이 넓이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차식에서 1차식 빼봤자 어차피 2차식 그대로 나오죠. 그쵸? 그럼 우리가 구하는 요 넓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요 함수, 이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걸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이거 어차피 2차 함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그래프 그리시면요, 어떻게 나온다? 무조건 저 마이너스 1이랑 2 거기서 x축과 만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결 간단해졌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이 넓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빨갛게 칠해놓은 요 넓이 있죠? 이 넓이랑 이 노란색 넓이랑 같습니다. 그럼 이 넓이 구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냥 공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거리 3이죠? 그거에 세제곱 해주시면은 넓이는 9가 됩니다. 실제로 요거 적분 계산해보셔도 9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 이용하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두 번째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3차 함수죠. 요거랑 y는 1 이 두 그래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요 3차 함수 저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이렇게 생겼죠? 미분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거 미분하시면은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이거 어디랑 어디서 x가 0일 때랑 2일 때 극대 그리고 극소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 그려놓고 x가 0일 때랑 2일 때 극대극소 나오는구나. 이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y는 1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까 x가 0일 때 극대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0 넣으면 1 나오죠. 그러니까 y는 1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쵸? 자 우리 아까 여기가 2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거 3참수 나왔을 때 점 5개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 극대인 점에서 접선 그렸죠? 그리고 이 녀석은 요 가운데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이 점들이 뭐를 이룬다고 했어요? 이 점들의 x좌표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었죠.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y는 1이랑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3일 때 만나는구나 하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거보다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 자, 요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빼가지고 적분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y는 1이라는 직선이 저 3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죠? 그러면은 어디서 어딜 뺀다? 위에 있는 거 1에서 3차 함수 빼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적분하시면 돼요. 근데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3까지 적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0이랑 3 써놓으면은 계산은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여기 앞에 있는 1이랑 뒤에는 1 지워질 거고 요거 바로 계산 갈게요.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고 0부터 3까지니까 3만 대입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27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나온다? 4분의 27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뭐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그쵸? 얘가 4분의 108이니까 그냥 바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마이너스 4분의 81을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27로 봤거든요. 그럼 얘랑 27이랑 더하면은 4분의 1 곱하기 27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7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본인 편한 대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요 계산이 쉽긴 했는데 얘도 사실은 공식이 있어요. 네, 어떤 공식인지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공식인데 자신이 있으면은 알아두는 편이 좋기는 해요. 자, 어떤 거냐면은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왜 여기가 계속 안 만날까요? 오, 됐다. 자,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극대에서 접했다고 합시다. 극대인 점에서 접했고요. x축이랑 접했고 이때 요 식이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합시다. 물론 여기서 a는 0이 아니에요. 뭐 a가 음수인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래프를 따로 그리진 않겠지만 괜찮아요.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예요. 그랬을 때 저 보이는 x축과의 넓이 있죠? 요 넓이 공식이 있는데요.
요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12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절대값 a가 되는 이유는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넓이는 무조건 0 이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넓이가 음수로 나오는 경우를 그냥 막아주기 위해서 절대값 붙이는 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이제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랬을 때는 저 문제를 조금 더 간편하게 푸실 수 있어요. 그쵸? 요거 이용해가지고 넓이 구하시면은 넓이는 12분의 그리고 지금 x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 1입니다. 1 쓰시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인데 여기서 알파의 역할을 하는 애가 0이고 베타의 역할을 하는 애가 3이 되죠. 그러면은 3 빼기 0이니까 3의 4제곱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4분의 27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물론 요거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줘도 괜찮아요. 어떤 거냐면은 극소에서 접해도 돼요. 이렇게 x축이랑 극소에서 접하는 경우 이것도 다 똑같이 됩니다. 함수식 똑같다고 하고요. 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뭐 극소에서 접하든 넓이는 다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함수랑 x축 사이 그래프 2차 함수랑 x축 사이 넓이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죠. 그거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었어요. 얘는 12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극대랑 극소에서 x축이랑 접한 경우 3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요거는 본인이 암기에 자신이 없다면은 외우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암기에 좀 자신 있다 하시면은 외워두시면 알고 계시면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자, 이거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6-2t다. 그랬을 때 T는 3에서 점 P의 위치 구하라고 했는데요. 요거 그래프 잠깐 그려보시면은 6-2t죠?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요게 VT 그래프가 됩니다. T가 0일 때 여기가 6이고요. T가 3일 때 T가 3일 때 어떻게 돼요? 속도가 0이 되죠. 그쵸? 그랬을 때 T는 3에서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처음에 출발한 게 원점에서 시작을 했죠. 그쵸? 처음에 위치가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동했냐면은 0초부터 3초까지 오른쪽으로만 얼마 이동했다? 자, 저 넓이 구하면 그게 이동거리였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만큼 이동했으니까 9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위치는 얼마예요? 처음에 원점이니까 0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9만큼 갔죠? 그럼 위치는 9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다음 장 넘어갑시다. 주어진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일 때 양수 a 값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래프 그리라고 했었죠. y는 ax-x 제곱인데 x로 묶어주시면 a-x 나오고 a가 양수를 했어요. 그쵸?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그래프인데 x축과 0과 a에서 만나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이거 적분 그냥 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요 정도는 공식 쓰자고 했었죠. 그래서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해주시면 1이 되고요. 0부터 a까지, 그러니까 a-0은 a죠. 그거에 세제곱 해주시면은 넓이가 됩니다. 얘가 3분의 4란 얘기죠. 자, 그러면 a 세제곱은 얼마예요? 3분의 4 곱하기 6이니까 8이 된다. 따라서 양수 a 값은 2가 되겠죠? 되게 간단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6번. 주어진 곡선과
x축 및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 이런 거 그림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y는 3x의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고서 뭐지? 당황하실 필요 없이 절대값 x 나왔다? 그러면은 x가 0일 때 기준으로 범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x가 0 이상이면은 절대값 그냥 벗겨지니까 3x 제곱 됩니다. 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부터 나오죠? 자, 그럼 이거 그냥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다르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x가 0 이상일 때 그때 뭐 그리시면 돼요? 3x 제곱 이거 그리시면 돼요. 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직선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이쯤 되겠네요. 그리고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8인데 a가 양수래요. 그럼 0보다 크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자, 요 넓이가 28이다. 계산을 해보죠. 자,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뭘 적분해요? 마이너스 3x 제곱을 적분하면 되죠. 아니죠. 그쵸? 절대값 붙여야 돼요. 지금 여기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랬을 때 그냥 마이너스 3x 제곱을 적분하시면 요거 음수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절대값 붙여야 되는데 이거 절대값 붙이면 어쨌든 그냥 뭐예요? 3x 제곱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할 때 그냥 3x 제곱을 적분하시면 되겠네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0부터 a까지는 뭐 적분해요? 여기 위에 있죠? 3x 제곱 얘 적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이거 어차피 그냥 같은 함수 적분하는 거죠? 둘 다 3x 제곱 적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한 번에 합쳐서 써줘도 무방하죠. 그래서 막상 이걸 계산하려고 보니까 그냥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3x 제곱을 적분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만 남았죠? x 세제곱 해주시고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니까 a 세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요 값이 28이다. 그럼 a 세제곱은 27이죠? 따라서 a 값은 3이 됩니다. 3의 세제곱이 27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절대값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6번이 아니라 그 다음 7번 갈게요. 주어진 2차 함수 저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6이다. 자, 그럼 이거 아까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쓱 그려주시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죠. y는 ax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6으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주어진 2차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야겠죠. 그쵸? 그랬을 때 생기는 이 도형, 요 넓이가 36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이때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연립하셔야 돼요. 연립해가지고 저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ax 이렇게 써주시면은 자, ax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x니까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죠. 자, 그럼 이거 x로 한번 묶어놓고 보시면은 편합니다. 자, 뭐예요?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a 플러스 2일 때 두 그래프가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도 나왔네요. a가 양수니까 a 플러스 2도 0보다 크겠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0부터 a 플러스 2까지 이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 어차피 지금 뭐예요?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 사이 넓이 구하는 문제랑 같은 문제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쵸? 어차피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식 세워봤자 2차 함수 나오죠? 자, 그리고 0부터 a 플러스 2까지니까 우리가 해줄 거는 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주는 거는 자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y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라는 이런 2차 함수에서 0부터 a 플러스 2까지 생기는 요 넓이, 이 넓이 구하는 문제로 그냥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 넓이가 얼마란 얘기다? 36. 얘랑 넓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식을 세워주시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자,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뭐 적분 쓰셔도 되는데 이거 공식으로 간다고 했었죠? 6분의 1 여기다가 a 플러스 2에 뭐 해준다? 세제곱 해주시면 그게 바로 넓이 36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2의 세제곱이 36 곱하기 6이니까 6의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a 플러스 2가 6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 구할 땐 이렇게 공식 써주면 편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8번. 3차 함수 나왔는데 요 위에 점 1,2에서의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y는 x세제곱 더하기 x 있잖아요. 요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3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 극대나 극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쵸? 얘는 쭉 증가만 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한 번만 더 다시 그려볼게요. 네, 그나마 좀 낫네요. 1,2에서의 접선 1,2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뭐 모르셔도 되는데 사실 요 정도는 센스가 좀 있으셔야 돼서 보시면은 자, 요거 원점 대칭이죠? 이 함수 기함수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x3제곱 그리고 더하기 x1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홀수인 애들끼리 더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은 이 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그럼 어디가 원점이란 얘기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가 원점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가 0,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1,2라는 점은 어디 생기겠어요? 이것보다 오른쪽 위에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2라는 점 여기다 찍어봅시다. 여기가 1,2가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접선 그린다고 했었죠? 그럼 접선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접선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요 3차함수 그래프 좀 더 연장해서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 접하죠. 그랬을 때 생기는 도형의 넓이 어디? 여기죠. 이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줄 거는 여기 교점 찾는 거죠. 이 교점의 x좌표 찾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는 1이라고 나왔거든요. 그쵸? 저기 접점에서의 x좌표가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점에서의 x좌표도 찾아야 되죠. 그럼 이거 찾으려면은 뭐 하시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래 함수, 3차 함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찾으실 수 있고 3차 함수와 접선을 연립하면은 교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자, 보시면은 요거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 교점의 x좌표가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저랑 같이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이게 왜 마이너스 2가 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자, 왜 알 수 있냐? 자, x 세제곱 더하기 x는 그리고 저 접선의 방정식이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거 해봤자 1차거든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봤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x 세제곱이나 그러니까 이거 넘겨가지고 계산했을 때 얘는 여전히 x 세제곱 더하기 그리고 2차항 없고요. 그리고 뭔가 1차식이 있고 는 0 요런 형태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 3차 방정식이죠.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0입니다. 왜냐면은 2차항의 개수가 0이니까 세 근의 합이 0이에요. 근데 세 근 중에 두 개의 근은 알아요. 어디서 알아요?
자, 여기 접했죠? 접했을 때 중근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1이 바로 중근이죠. 중근이라고 하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그럼 이 세근의 합 0이 어떻게 나왔냐? 중근 더하기 여기 교점의 x좌표 해가지고 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저 교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교점 찾는 거, 요거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 필기노트에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계산하실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줄 건 이제 끝났죠. 마이너스 1부터 1,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해가지고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적분해서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접선의 방정식보다 3차 함수 그래프가 위쪽에 있죠? 그러면은 요 3차 함수 식에서 저 접선의 방정식을 빼면 돼요. 그거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이 들죠? 선생님 이거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어차피 구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아까 공식 설명드린 거 있었죠? 그쵸? 3차 함수랑 x축 있을 때 극대나 극소에서 접했을 때 그 모양 있잖아요. 그쵸? 그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x세제곱 더하기 x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뺐다고 해볼게요. 그쵸? 그랬을 때 나오는 요 2차 함수, 요 3차 함수 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3차 함수 모양은요 이런 식으로 생기고 어디서 x축이랑 접할 거냐면은 아까랑 똑같이 x가 1일 때 x축이랑 접합니다. 그쵸? 어차피 여기서도 똑같이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저 파란색 넓이랑 같은 넓이가 뭐냐면은 이 넓이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저 넓이 12분의 절대값 1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거리 3이죠? 3에 4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럼 4분의 얼마? 27이 되겠죠. 실제로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계산하셨을 때 똑같은 결과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들 잘 이용하면은 계산량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셨으면은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주어진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 그랬을 때 상수 a값 구하라고 했는데 a는 3보다 크대요. 자, 그럼 3차 함수죠? 그리고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림 그리시면은 여기가 0, 여기가 3,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랬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요 넓이와 3부터 a까지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요 넓이가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넓이 같다. 자, 그러면 이거 식을 뭐 0부터 3까지 넓이 구하고 3부터 a까지 넓이 구한 다음에 등호 두면은 풀리게 하겠죠. 그쵸? 근데 우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할 건데 자, 둘이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0부터 a까지 요 녀석을 그냥 적분한다고 해볼게요. 적분하셨을 때 0부터 3까지는 넓이가 s니까 넓이 s라고 하면은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s가 나오겠죠? 근데 3부터 a까지 정적분하시면은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적분하셨을 때 값이 마이너스 s가 돼요. 그러면서 s 더하기 마이너스 s 하니까 정적분 값은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거를 만족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요거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계산을 해야지 a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요거 3차 함수 그래프 제가 무조건 점대칭이라고 했어요. 3차 함수 그래프 점대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그 점대칭이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3,0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래프가 저렇게 완전히 대칭되게 그려지게 되겠죠. 빨간색, 노란색 넓이가 같게. 자, 점대칭이에요.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거리 3이죠? 3부터 A까지도 거리가 3이니까 A 값은 바로 6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은 뭐 계산을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래프 그려보고서 넓이 같다고? 그럼 저 3,0에 대해서 점대칭이네. 그럼 A 값은 6이네. 요런 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같은 걸 알고 계셔야 적분이 훨씬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10번. 이거 제가 알려드린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쵸? 일단 fx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fx식 대충 한번 써볼게요. 근데 지금 fx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죠. 그럼 k라고 두시고, 자, x는 0일 때 쓱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x는 3일 때 접했죠. 그러니까 식 어떻게 써진다? k x에다가 x-3의 제곱으로 써집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k는 0이 아니고요. 뭐 그래프 생김새를 보니까 0보다 작긴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도형의 넓이 이거 어떻게 구해주시면 돼요? 넓이 12분의 우리가 구하려는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k. 그러니까 뭐 사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k가 될 거예요. 왜냐면 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k라고 바로 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3 빼기 0 하면 3이죠. 요 거리 3입니다. 그럼 3에 뭐 한다? 4제곱 해준다. 그 값이 2분의 27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계산 바로 갈게요. 여기 27이 3의 세제곱이죠. 그럼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해주면은 왼쪽에는 저렇게 3만 남게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k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럼 끝났네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식은요, fx는 마이너스 2x에다가 x-3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린 공식 어디 있었죠? 어딨지? 네, 전 페이지에 있었네요. 그거 알고 계시면은 이제 훨씬 더 문제를 손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fx, gx로 둘러싸인 세 도형 ABC의 넓이가 각각 10, 8, 6이다. 얘 넓이 10이고 얘 넓이 8이고 요 C는 넓이가 6이래요. 그랬을 때 주어진 정적분의 값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fx랑 gx 19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예 구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넓이 관계 가지고 구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fx 빼기 gx를 적분을 하래요. 그랬을 때 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시면은 요거는 한번 식을 나눠서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구간에 따라 나눠서 쓸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fx, gx가 위아래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어떤 거 기준으로 바뀌냐면은 마이너스 5일 때, 0일 때, 5일 때, 7일 때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쪼개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5부터 0까지는 0까지. 자, 근데 막상 쓰려니까 쓸 게 너무 많네요. 그래도 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번거롭지만 다 쪼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fx 빼기 gx인데 보시면 마이너스 5부터 0까지는요 뭐가 위에 있다? gx가 위에 있거든요. 여기 초록색이 gx예요. 그래서 gx가 fx보다 위에 있어요. b는요 0부터 5까지죠. 거기서는 뭐가 위에 있다? f가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c에선 다시 바뀌죠. g가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부터 0까지는 g가 위에 있는데 g 빼기 f가 아니라 f 빼기 g를 했네요. 그럼 이 첫 번째에서 나오는 값은 뭐예요? a의 넓이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0.
이게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은 g 빼기 f를 해서 적분을 해야지 10이에요. 넓이 10이 나오죠? 근데 g 빼기 f가 아니라 f 빼기 g를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나오겠죠? f 빼기 g 한 거 넓이, b의 넓이 그대로 나오니까 8이 돼요. 그리고 여기 g가 위에 있는데 g 빼기 f가 아니라 f 빼기 g를 했죠? 그러면 넓이에다 뭐 붙어서 나온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했을 때 얼마다?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 정적분 값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할 때는 어떤 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2번 갈게요.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작점이 원점이 아니죠? 시작점이 원점이 아닙니다. 여기를 출발해가지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는 10-5T래요. 요게 속도죠? 그때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이거 우리 도함수 활용해서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그때 속도가 얼마가 돼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의 속도는 0이 됩니다. 그쵸? 그때 점 P의 위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속도가 언제 0이 되냐면은 T가 2일 때 속도가 0이 돼요. 그때 위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 뭐 그래프 그려보시면 편해요. 자, 10-5t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T가 2일 때 방향 전환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0초부터 2초까지는 오른쪽으로만 가요. 그쵸?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요? 이 넓이만큼 갑니다. 자, 그럼 이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되겠죠? 얼마예요? 이거 적분하실 생각하지 말고 뭐 해도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 거리, 즉 넓이가 10이에요. 근데 시작점이 어디다?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점 P의 위치는요,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10만큼 갔으니까 위치는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은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13번. 원점을 출발. 이번엔 원점 출발이네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자, 원점 출발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점 P가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시간이 언제예요? 시각이 T가 0일 때예요. 그랬을 때 시작하자마자 얘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점이 왼쪽으로 가겠죠? 왜냐면은 속도가 음수잖아요. 속도가 음수다? 그럼 왼쪽으로 가요. 속도가 양수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를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언제까지 왼쪽으로 간다? T가 5가 될 때까지 왼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5초, 쉽게 생각하면은 5초까지는 왼쪽으로 가다가 5초부터 6초까지는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움직인다? T가 5가 될 때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5초부터 6초까지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T가 6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운동하면은 6초일 때까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자, 왜 그런다? 자, 여러분들 0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이 넓이랑 같죠? 그리고 5초부터 6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랑 같아요. 그럼 당연히 넓이가 노란색이 더 크니까 왼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간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뭐 여기서 좀 더 읽으실 거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점점 뭐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속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 빨라져요? 빨라지죠. 그쵸? 선생님 마이너스인데요? 네, 저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속도의 크기, 즉 속력 자체는 0부터 2까지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는 점점 빠르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 2초부터 4초까지는 같은 속력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다 4초부터 5초까지는 어떻게 돼요? 속도 값은 커져요.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커지지만 그게 빨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점점점 속력이 느려지고 있죠. 그러다 5초일 때 이때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5초부터 6초까지는 어디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 전환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속도 0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요 지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여튼 그래서 t는 5에서의 점피의 위치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여기의 위치, 이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어떻게 찾는다? 저 이동거리만 구하시면 돼요. 요 이동거리. 그랬을 때 요 넓이 구하실 때 이거 적분 공식 쓰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시면 편해요? 저 사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사각형 넓이 구하실 때 요거를 이제 사다리꼴로 인식해서 푸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삼각형 두 개랑 사각형 하나가 더해져 있는 꼴이라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정사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 이런 식으로 따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갈게요.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5고 아랫변 길이 2가 되죠. 5 더하기 2 해주시고 여기다가 높이 이 부분 길이가 2죠. 이거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노란색 부분 넓이는 7이 됩니다. 자, 그럼 저 파란색 t는 5에서 점 p의 위치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쵸? 왼쪽으로 7만큼 갔으니까 원점에서 왼쪽으로 7만큼 갔으니까 위치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 t는 2에서 6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물어봤는데 자, 그럼 이거 뭐 구하시면 돼요? 2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2부터 6까지.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사다리꼴 넓이는요. 뭐 방금 구한 거 응용하셔도 돼요. 방금 구한 저 노란색 넓이가 7이었잖아요. 거기서 이 부분, 이 직각삼각형 넓이 2를 빼주면은 요 넓이는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부분 여기 넓이 구하시면은 역시 삼각형이니까 넓이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5 더하기 1에서 그냥 6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분 기호 지금 하나도 안 쓰고 문제 풀었어요. 이렇게 VT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런 직선 이용해가지고 VT 그래프가 좀 보시면 직선들로 다 쪼개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삼각형과 사각형 넓이 공식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넓이와 이동거리가 같다는 거 이용하셔서 해결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 14번 갑시다.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뭐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푸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림을 좀 그리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5m 높이 여기가 5m입니다. 여기서 물체가 있는데요. 이걸 수직으로 던져 올렸대요. 던져 올릴 때의 속력은 20m/s. 자, 요렇게 20m/s로 던져 올렸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쭉 올라가서 정점을 찍겠죠. 정점을 찍고 내려오겠죠. 그쵸? 중력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t초의 속도가 20-10t m/s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풀어보죠. 물체를 던져 올린 순간부터 1초 후 물체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VT 그래프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속도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속도 요렇게 되죠. VT는 20-10t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처음 속도 20이었던 거 아까 문제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언제 속도가 0 된다? 속도가 2일 때 t가 2일 때 0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요거는 자,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다?
최고점이 도달했을 때 시간이 얼마다? 2란 얘기예요. 그쵸? t가 2일 때 방향 전환을 하니까. 그래서 이 최고점에서 언제? t가 2일 때 최고점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0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요 넓이 이용해서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동거리,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주시면은 이동거리 20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여기 0초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20m예요. 자, 그러면은 지면으로부터 따졌을 때는 이 높이가 얼마다? 25m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5m, 여기 20m니까 더하면은 25m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알 수 있냐? 자, 이런 운동은 대칭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쏘아 올릴 때 20m/s였어요. 그쵸? 2초 동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같은 높이까지 도달할 때도 몇 초 걸린다? 똑같이 2초 걸려요. 그쵸? 2초 걸려서 올라갔어요. 그럼 같은 높이만큼 떨어져 내려오는데도 2초가 걸려요.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시간은 4초가 지나갔겠고, 그때 속력은 마이너스 20m/s입니다. 이렇게 대칭되도록 움직여진다는 거. t는 4일 때 속도 마이너스 20m/s인 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4일 때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0 되겠죠? 뭐 저 VT 식에다가 대입을 하셔도 당연히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되겠죠? 뭐 그럼 일단 문제나 좀 풀어볼까요? 자, 문제 더 풀어보시면은 1번부터 보죠. 물체를 던져 올린 순간부터 1초 후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이거는 아직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이죠. 그쵸? 그럼 뭐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넓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VT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건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일단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요 커다란 삼각형이 넓이가 20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초록색 사다리꼴의 넓이는 15가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도형의 성질에서 좀 바로 보시면 좋은데, 자, 요 삼각형을 어떻게 본 거냐면은 이렇게 4개로 쪼개서 본 거예요. 그쵸? 이렇게 4개로 쪼개서 보셨을 때 저 초록색 넓이는 전체 빨간색 커다란 삼각형 넓이의 4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록색의 넓이는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1초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죠. 자, 그러면은 지면까지 거리가 5m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는 5 더하기 15 해가지고 20m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미 5m 위쪽에 있었으니까 지면 기준으로 이미 5m 위에서 시작을 해서 15m 더 가는 거니까 20m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의 답이 되고요. 2번, 물체가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 즉 t가 2일 때입니다. 그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니까 이건 아까 구해놨네요. 25m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물체를 던져 홀린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물어봤어요.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그럼 이거 넓이 구하시면 그냥 끝나죠. 그쵸?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3입니다. 자,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 더하기 요 넓이가 되겠죠? 근데 아까 이 넓이 얼마다? 20이다. 이 넓이 5죠? 방금 구한 요 넓이의 4분의 1이니까. 그럼 총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는 20 더하기 5 해서 25m 해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운동을 해석할 줄만 알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 15번 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3차함수식이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y는 fx와 직선 y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자주 종종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뭐냐면은 저 정적분 값이 함수식에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자, 요런 거는 풀이 방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0부터 2까지 적분이죠. 0부터 2까지 적분이에요. 그럼 이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 계산하면 뭐예요? 상수 나오죠? 0부터 2까지 적분이니까 그 값을 K라고 합시다. 자, K를 뭐라고 한다고요? 0부터 2까지 FT/DT라고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럼 이 fx식을 어떻게 새로 쓸 수 있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이제 간단해 보이죠? 자, 근데 이 방금 구한 fx를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럼 0부터 2까지 뭐 하시면 돼요? 물론 변수를 t로 바꾸셔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계산을 해보죠. 자,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 플러스 kt예요. 적분 구간 0부터 2까지니까 2 대입해 주시면은 4 빼기 6 더하기 2k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k값 구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구한 값이 얼마니까? k니까. 그쵸? 그럼 식 정리해 주시면은 요거 k 값이 얼마 나와요? k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k니까. 그쵸? k 값은 2가 되죠. 자, 요렇게 저 빨간색으로 네모쳐 놓은 정적분 값이 2라는 거를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식에 저런 정적분 값이 들어가 있다, 그 값이 상수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값을 k로 두고 식을 한번 다시 써보세요. 그러면은 k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넓이랑 섞어놨죠. 이 함수 fx에 대해서 요거랑 y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쉬운 게요. fx에서 저 k 값이 다행히도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죠? 자, 그리고 y는 2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 3차 함수 그래프 그리셨을 때 요렇게 나오고, 자, 3차 함수 언제 극대극소를 가져요? 이거 바로 보이시면 참 좋을 텐데, 자, 이거 미분하시면은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요렇게 극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얼마? 1일 때. 자, 그리고 여기 fx에다 x에 0 넣어보시면 y값이 2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0일 때 y값이 2 나옵니다. 그럼 y는 2는 2점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그쵸? 얘가 y는 2가 돼요. 그랬을 때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fx랑 y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바로 보이셔야 돼요. 요거 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0,2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노랗게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 구하실 때 한쪽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요 넓이는요, 자, 0부터 어디까지? 자, 요거는 근데 교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아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였죠? 요거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랑 y는 2를 연립하면 되니까 x값은 뭐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루트 3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0부터 루트 3까지 뭐 한다? 위에 있는 거 y는 2에서 마이너스 아래에 있는 거 fx 뺀 거를 적분해 주시면은 저 한쪽의 넓이가 나오고, 반대쪽 넓이까지 구할 거면은 여기다 2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계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뭐 실제로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2배에 0부터 루트 3까지 저 식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나오죠? 그냥 요거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2배의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3x 제곱.
0부터 루트 3까지 계산하시면은 루트 3제곱이 3이니까 요거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네요. 더하기 2분의 9. 자, 그러면은 끝났죠. 그쵸? 어떻게 돼요? 2분의 9가 그냥 답이 되겠죠? 네, 답은 2분의 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잘 하시면은 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K는 2만 구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를 이제 넓이 문제까지 합쳐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 때 이렇게 쉬운 문제 두 개를 그냥 합쳐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들 푸는 거요 연습이 돼 있으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도 이거 풀어봤던 문제들 합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 다지는 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16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이차함수죠. 요거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b라고 하자. a 대 b 넓이가 1대 2다. 그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가장 간단하게 지금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뭐 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되죠. a 넓이 구하고 b 넓이 구한 다음에 그 넓이 b가 얼마다? 1대 2라고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b는 2a라고 두어서 a 넓이 b 넓이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 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크기 순서대로 알파 베타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b 값은 b는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이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를 적분하셔야 돼요. 오, 잘못했다. 마이너스 a죠. 이걸 적분하시면은 b 값이 나와요. 그쵸, 넓이. 그 다음에 2배에 뭐 하시면 된다? 0부터 알파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를 적분하시면은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나올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 계산하실 때 알파와 베타에 대한 값들을 미리 구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알파 베타는 이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는 0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합이고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열심히 계산하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써보면은 저 B값, B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쉽게. 왜냐면 2차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기 때문에 이 B라는 넓이는 그러니까 여기죠. 이 넓이가 뭐랑 같냐면은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랑 같다는 거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거 직접 적분하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 간단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쪽 계산인데 이것도 사실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그쵸? 왜냐면 0부터 알파까지니까 사실 적분해서 그냥 알파만 대입하시면 돼요. 0 대입해봤자 0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푸실 때 이런 식으로 푸실 수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A 값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일단 오른쪽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3분의 2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6 알파 제곱 더하기 2배의 a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옆에는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은 어떻게 하냐고요? 요거는 이거 이용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쵸? 6분의 1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다. 그럼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베타 알파 제곱, 이거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더하기 3 베타 제곱 알파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가지고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의 모양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쵸? 당장 여기 뭐 일단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거 따로 써주고요. 마이너스 3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이거 뭐가 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죠. 요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그쵸? 플러스 3알파 베타로 묶어주시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값들을 찾아주실 수가 있기는 해요. 자, 요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도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쵸? 이거 어떻게 구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36 마이너스 4a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계산을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푸는 방법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니까. 자, 요거는 자 밑에서 어떻게 풀면 좋은지를 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너무 이제 복잡해지죠. 자, 보시면은 A와 B, 넓이 B가 1대 2인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요 똑같이 그냥 여기 X좌표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랑 베타. 자, 그랬을 때요. B 넓이가 A의 2배다 라고 하는 말은 자, 여기 이 그래프 어차피 지금 x는 3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잖아요. 그쵸? 식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니까 얘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저 b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넓이는 b의 절반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이 넓이랑 같은 게 뭐가 된다? a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면은 a 나오잖아요. a 넓이 나오죠. 근데 알파부터 3까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0부터 3까지 얘를 그냥 적분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0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 왠지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 쪼개서 보여드릴게요.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넓이로 나오죠. 넓이 a가 됩니다. 그러고 알파부터 3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이거는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오게 되죠. 왜냐면 이거 그냥 정적분하는 거잖아요. 그쵸? 절대값 안 붙어 있죠? 자, 그러니까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게 a고 알파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마이너스 a예요. 이 값이 0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끝났죠.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0이다? 그럼 이건 그냥 바로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저 적분하시면은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죠. 마침 0부터 3입니다. 계산하기 얼마나 편해요. 자, 3 대입하시면은 9 빼기 27 더하기 3a가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다? 0이란 얘기죠. 그럼 a는 뭐래요? 6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요. 이거 어떻게 계산을 지금 해요? 지금 문자 자체가 알파, 베타, a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식 세우기가 장난 아니죠. 그쵸? 뭐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쳐도 그걸 실제로 하는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이렇게 푸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좀 더 이렇게 기하적인 접근으로 가시면은 좋습니다. 애초에 2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칭축이죠. 그 대칭성, 그걸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B 넓이의 절반이 A랑 같으니까 이거 그냥 0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이 0 나오네.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비슷한 문제를 아까 앞에서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는 분은 뭐 9번 보시면은 비슷한 얘기를 제가 했었죠. 물론 9번은 그것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을 그냥 그 문제에만 국한시켜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전이를 시키시면은 좀 더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푸는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17번. 원점에서 출발. 자, 원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네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만나야 되죠? 다시 만난다? 그게 무슨 뜻이다? 위치가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만난다. 위치 같다. 그럼 위치가 언제 다시 같아지는지를 보면 되겠죠? 맨 처음에 t가 0일 때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니까 그때 위치가 같아요. 그 다음에 언제 위치가 같아지냐라는 거고, 위치는 속도를 적분하시면 구하실 수 있었죠. 자, 그래서 p의 속도 그리고 q의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각각을 적분하면은 p의 위치랑 q의 위치가 나오겠죠? p의 위치를 xpt라고 쓸게요. 적분하시면은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죠. 그리고 적분 상수가 붙긴 하는데, 자,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 t가 0일 때 위치가 둘 다 0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c값이 얼마겠어요? 0이죠. 그렇죠? t에 0 넣었을 때 위치가 0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적분 상수 0입니다. 지워버릴게요. 마찬가지로 xqt, q의 위치도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1t고 요 플러스 0이죠. 자, 이렇게 쓸게요. 그랬을 때 두 점 PQ가 다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방금 구한 위치가 같아지게 만드는 t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그냥 방정식 풀이로 바뀌었죠.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1t랑 같아져야 돼요. 그쵸? 아유, 여기 마이너스 2t제곱 지워지네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은 t세제곱 마이너스 9t가 0이고요.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3은 0이죠. 자, 그러면은 t값 바로 3이라고 나오네요. t는 0 또는 t는 마이너스 3 또는 t는 3인데 다시 만난다고 했으니까 t값이 0이 될 순 없겠죠? t는 0보다 커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t값은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는 3 이렇게 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 그거를 이제 위치랑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갈게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요.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직선 도로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대요. P 지점을 지나면서 A의 속도는 16m/s로 일정합니다. 자, P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찍어보죠. 여기를 지나면서 A의 속도는 16m/s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쵸? A의 속도는 16m/s. 뭐 이렇게 쓸까요? VAT는 16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A가 P지점을 지난 지 2초 후 B도 P지점을 지났다고 했으니까 B가 좀 뒤처지는 상황이죠. 그쵸? A가 앞서 나가고 B가 이제 뒤따라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가 P지점을 지난 지 2초가 지났으니까 32m를 간 후에 B가 P지점을 통과하는 거네요. 그쵸? 그랬을 때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에 B의 속도가 2t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요. 요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에 B의 속도가 2t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쵸? 그랬을 때 두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거는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냐? 라고 했네요. 그럼 두 자동차가 만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A의 속도는 16으로 일정한데 B의 속도는 계속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빨라지는 순간이 올 거고, 그 후에 어느 정도 더 가다 보면은 A와 B의 사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A와 B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이후로는 B가 A를 추월을 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 위치가 언제 같아지냐,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에 같아지냐라고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P 지점이 기준이 되겠네요. P 지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T초 후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B가 P 지점을 지난 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B가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죠. 그쵸? 그런데 A는 이미 2초 전에 P 지점을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A와 B의 속도로부터 위치를 구할 때 그걸 조금 보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위치 적분하면은 속도 적분하면 위치 된다고 했었죠. A의 위치를 XAT라고 할게요. 그쵸? 그럼 일단 요거 16t에다가 적분 상수 붙을 겁니다. 적분 상수 조금 이따 고려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 B의 속도 적분하면은 B의 위치가 나오겠죠. 얘도 적분하면 요렇게 되고요. 적분 상수가 붙겠죠. 적분 상수 2개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씁시다. C1, C2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자, 이제 C1, C2를 구하기 위해서 T가 0일 때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T가 뭐냐면은 B가 P 지점을 지났을 때가 T가 0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요 P라는 점을 원점으로 잡아줘도 무리는 없겠죠. 그쵸? 저 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걸 지난 후에 언제 만나냐니까 그 후에 이동거리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P라는 점의 좌표를 그냥 0이라고 잡았을 때 우린 여기서 어떤 거를 도출할 수 있냐면은, 일단 B의 위치, T가 0일 때 B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0이 되죠. 그쵸? 그런데 A의 위치는요, 자, T가 0일 때 A의 위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A가 P점을 지난 뒤에 2초 후에 B가 P점을 지나요. 그쵸? 그러면은 A는 그 2초 동안에 16m/s의 속도로 2초를 간 거니까 32m를 더 간 상황입니다. 그쵸? B가 P점을 통과할 때 A는 이미 P점으로부터 32m만큼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XA가 위치가, 초기 위치가 3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거 고려해가지고 C1, C2를 구할 수 있을 텐데, XA가 T가 0일 때 0이 나오려면은 C1 값 바로 나오죠? 32가 나오려면. 그쵸? 자, XA의 제로가요 C1이고 그 값이 32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치 바로 나오죠? 16t 더하기 32가 되고요. XB는 t가 0일 때 0 나와야 되니까 C2 값이 0이 나오겠죠? 따라서 XBT, 얘는 t제곱 플러스 2t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얘가 A의 위치, 얘가 B의 위치예요. 문제에서 두 자동차가 만나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위치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4t
마이너스 32는 0이죠. 다행히 인수분해 바로 되네요. t-16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 하시면은 t는 16 또는 t는 마이너스 2인데 당연히 t가 16인 거 골라주셔야죠. t는 0 이상이니까. 따라서 두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거는 B가 P지점을 지난 지 16초 후가 됩니다. 되셨나요? 문제가 이렇게 문장대로 나와 있을 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그냥 줄줄이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림을 그리든 아니 뭐 그래프를 그리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내 주셔야지 문제를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까다로웠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152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대단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